몸이 짜다고 느끼면요, 더 많은 물,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복 소금물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요즘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빠지고 살이 빠진다, 염증이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혹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오해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닥터리가 공복 소금물의 실제 효과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금물 다이어트의 주장을 정리를 한번 하면서 반박을 해볼게요. 소금물을 공복에 마시면 장운동이 촉진되고 변비가 개선되고 노폐물이 배출되고 몸이 가벼워져서 다이어트에 잘 된다. 완전히 만병통치약이죠. 또 소금이 전해질 유형을 바로잡아서 오히려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요, 의학적 근거가 거의 없고요, 과장된 주장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소금물로 체지방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소금물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사 과정에서 칼로리 소비와 관련된 역할이 없습니다. 체지방 감소는 식사 조절, 에너지 섭취 제한, 신진대사 증가와 연관이 되는데 소금물은 이 어떤 영역에서도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체중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체내 수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 소금물을 공복에 먹으라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위 점막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위는요, 매우 민감합니다. 여기에 염도가 높은 소금물이 들어가면요, 위 점막이 자극돼서 속쓰림, 구역감,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공복의 소금물의 문제는요, 갑작스런 나트륨 증가예요. 염분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요, 혈압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계가 민감한 사람은요,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요, 탈수 유발이에요. 소금물은요, 삼투압 작용으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서요, 장기적으로는요,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변비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소금물을 먹었더니 변비가 해소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소금물 때문이 아니라 물의 양 때문입니다. 하루에 물을 한두 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장관 반사작용으로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그 효과는 물 덕분이지 소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소금이 들어가면요, 장을 자극해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 개선을 원하신다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노폐물 배출에 대한 얘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소금물의 디톡스 효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은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몸의 노폐물 배출은요, 간과 콩팥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우리 몸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신다고 간의 해독작용이 강화될까요? 콩팥이 더 좋아질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과다해지면요,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트륨 과다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서도 닥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요, 2000mg입니다. 소금으로는 약 5g 정도예요. 여러 연구와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요, 이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공복에 추가로 또 소금물을 마신다? 이것은 불필요한 과잉 섭취를 부를 뿐이에요. 나트륨은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혈압 상승, 부종의 악화, 신장 부담의 증가, 위 점막의 손상, 갈증 증가로 인한 과식. 특히 갈증 증가로 인한 과식은요,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닥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몸이 짜다고 느끼면요, 더 많은 물,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복 소금물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상황에서 전해질 보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이어트 과정에서는요, 전해질 균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전해질을 꼭 아침 공복에 소금으로 채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상황은요, 격렬한 운동 후, 그리고 설사나 구토 후에 탈수 위험이 있을 때 정도예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요,
우리가 먹는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전해질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금물을 먹다가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공복 상태의 나트륨은요 갈증과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위 불편감 때문에 정상적인 아침 루틴이 망가져버려요. 세 번째, 장내 미생물이 교란되면서 가스, 복부팽만,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트륨 과다 섭취는요 인슐린 저항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나트륨이 높은 식단은요 인슐린 반응과 혈액량 변화를 통해서 혈당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사 건강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닥터리가 추천하는 안전한 아침 루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복에는요 소금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십시오. 두 번째, 수분 공급 후에는요 가벼운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세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시고요. 네 번째,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면요 풍부한 채소와 또 달지 않은 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요 장 운동이 좋아지고 부종이 줄고 대사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공복 소금물은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지방 감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변화는요 대부분 수분의 변화예요. 오히려 위장 자극, 혈압 상승, 탈수, 갈증과 식욕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수분 섭취, 운동, 수면,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특정 성분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건강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근거 없는 유행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적정량의 미네랄을 섭취하고요 건강한 다이어트의 여정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